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13일부터 빅벙커가요 부산 경남에서 대구 경북까지 범위를 넓혀 예산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좀 커진 느낌이 들고 하긴 하는데요. 자, 그러나 또 저 바뀌지 않는 멤버들은 그대로 있죠.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예산감시위원 우지영 박사부터 해서 쭉 소개 올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자, 이성석 부산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뭐 그대로 계시는 거고. 자,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 최초 여성 시의장 출신이신 배지숙 대구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자, 배 의원님 첫 출연이신데요. 어떻게 뭐 직접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 의원 배지숙입니다. 빅벙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두 의원님은 서로 잘 아시는 사이가 아니라면서요?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그랬다면서요? 사실은 네. 아무래도 또 의장님 또 삼선 시의원님이시고 전반기 의장을 지내신 우리 배지숙 의원님 아무래도 예산에서는 저보다 베테랑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재선이지만 여기 삼선입니다. 아, 선수가 그런가요? 더 높습니다. 예. 네, 또 앞으로 잘 배우님 워낙 또 부탁드립니다. 예, 유명하시더라고요. 또 예.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답사라 그래야 되나? 좀 네.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정당은 다르지만 부산 시민을 위하고 대구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아줌마, 대구 아줌마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큰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나 인사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알았어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 오늘 사실은 가장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예산감시위원이세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어떻게 본인 소개 좀 뵙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저는 워낙에는 그 감염내과를 전공한 내과 의사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지역 공공병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한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어떤 대응을 도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또 모신 것이기도 할 텐데요.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 멀리까지 와주신 점 네. 감사를 드리고요. 3%대를 유지하고 있고 부산시는 1%대예요. 공공병원에 직접적으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그 전체 예산 대비 한 3에서 5%. 다른 분야 대비해서는 그렇게 또 크질 않아요.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겁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수술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오늘 어떤 예산을 저희가 추적하게 될지 빅벙커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또 보이시죠? 네, 보고 계시죠?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요, 1,658억 8,996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아플 때 쓰는 대구시와 부산시의 어떠한 예산을 합친 숫자인데요. 물론 딱 반반은 아니겠습니다. 두 지자체의 특성이나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어떤 예산일지 궁금한데 우리 저 배주식 의원님도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저 원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네. 거고 예산에 대한 힌트 이게 이제 그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야 오늘 이게 뭘까 짐작을 하면서도 좀 서서히 흥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먼저 저 계신 분들이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의원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항상 먼저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하세요. 네. 눈치를 주던 돈이 아낌없는 돈으로. 그렇다. 되게 와닿는다. 그럼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원장님. 네, 잘 드러나 있지 않던 예산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박사님. 낭만 닥터 김사부의 꿈.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보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배 의원님. 대구의 코로나 극복 영웅들.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진짜 그렇죠. 지금에 와서 더욱더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또 있었던 건데 잘 몰랐을 수도 있었던 거고 우리가 또 더욱더 잘 알아봐야 되겠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예산 1,658억
8,996만 6천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집단 폐렴에 감염된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의료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헌법에 보장한 기본적인 국민의 어떤 국가의 의무이고 또 기본권의 보장이고 현재 지역 간 격차라든가 이 소득 간의 건강 불평등은 상당히 크게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 국가가 공공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오늘의 예산 1,658억 8,996만 6천 원은요. 250만 대구 시민과 340만 부산 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대구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2021년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와 함께 바로 또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지방의료원인데요. 자, 그래서 빅벙커는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지방의료원의 예산을 통해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그리고 또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공공의료 얘기는 하는데 얼추 짐작도 가긴 합니다만 대체 무슨 말인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임순관 병원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의료란 뭡니까? 일단 법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상관없이 이제 국민들의 의료 보장을 이제 보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건강 증진, 건강 보호를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구 시민들께서, 부산 시민들께서 어느 구 어느 동에 살든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감염병을 앓든 당뇨병을 앓든 심장병을 앓든 외상을 입었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것들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는 이제 주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을 많이 얘기하게 될 텐데 이건 법률상의 용어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부산시에는 지자체가 설립한 병원이 이제 부산광역시의료원인 것이고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예산 지원을 지자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결국 지방의료원 예산을 짚어보려면 또 지자체 관련 예산을 또 들여다봐야지 얘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시는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어떠세요? 예, 예산은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구시 시민건강국 예산은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이 2,100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실 당초 예산은 1,800여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코로나가 워낙 위중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2,790억, 약 2,800억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되었거든요. 예, 부산은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와 좀 다른 게 복지건강구가 아닌 보건과 복지가 다 같이 건강과 보건의 파트가 같이 있다 보니까요. 네.
대구시보다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증감이 작년에 비해서 2,090억 원 정도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요거는 2,690억 원. 예, 요거는 이제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같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합쳐서. 네. 네. 자, 그렇군요. 그 두 지자체가 뭐 인구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 박사님. 공공의료와 관련해 그렇다면 두 지자체 지금 각각 말씀하셨지만 뭐 종합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 두 지자체의 예산 규모 증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 지자체의 공공의료 관련된 예산을 보려면요, 보건 분야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정책 의지,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또 더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이 전체 세출 예산에서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대구시 보건 분야 예산이 2,343억인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7조 3,572억 원 정도입니다. 네네. 거기서 2,343억이니까 예산 비중은 한 3.19% 정도 네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0조 3,419억입니다. 거기서 1,845억 정도가 보건 예산이니까 예산 비중은 1.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 비중만 보면 대구시가 부산시에 비해서는 좀 더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증가한 걸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에 이제 그 특수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대구시는 2015년부터 계속 2017년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고 부산시는 1%대예요. 뭐 3.19%, 1.8% 뭐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 대비해서는 그렇게 또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오지영 박사님께서 부산시랑 대구시가 약 2천억 정도 내외의 비용을 이제 보건 사업에 쓰고 있다, 보건 예산에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부산시랑 대구시가 직접 출자한 이 의료원 공공병원에 직접적으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그 전체 예산 대비 한 3에서 5% 정도 규모입니다, 연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면서 오늘 방송을 네.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중요한 얘기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임순관 병원장님께서 오늘 공공의료 쪽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또 그 필요성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결국 코로나19 당시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었고 또 그에 대한 대응과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바뀌어왔는지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작년 코로나19 대혼란 시기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빅벙커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상황, 그 시나리오, 또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뛰어넘는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 초기에 굉장히 당황한 것은 사실이고. 선별 검사를 받고 확진 검사까지 기다리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었고 실제 입원을 기다리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죠. 이런 것은 상당히 의료 현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었죠. 우리가 손쓸 여의치가 없이 실제 중환들은 밖에 있고 돌아가시고 입원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경증이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입원해 있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했었죠.
매뉴얼이 초기부터 잘 준비됐다, 잘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종감염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 신종감염병의 특성이 어떤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해내고 거기에 맞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이 지침의 변경과 관련해서 그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따라잡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겪고 지나온 일인데요. 지금 또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뭐 지금도 물론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이 사실 얼마나 또 우리가 나아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그 어쨌거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그 중심은 결국 이 공공병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심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도 네. 그래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공공의료 쪽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중심은 결국 리더를 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코디네이션을 하라는 네. 뜻이고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작년과 올해 많은 공공병원들은 사실은 동원되고 있는 게 솔직한 얘기죠. 어쨌든 국가가 지자체가 호출을 했을 때 이 공공병원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 앞에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병원이라는 것, 지방 의료원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아 맞다, 우리 부산시에 의료원이 있었지, 우리 맞아요. 대구시에 의료원이 있었지, 딱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존재가 드러났다면 이제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존재의 필요성, 가치, 중요성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서 근데 그 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자, 임병 원장님, 현재 우리나라 이 공공의료 체계는 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병원, 이게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에 약 220개 정도 넘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국립대학교 병원도 들어가고요. 각종 군병원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그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많은 병원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부산시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이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이 하나 있죠. 국가보훈처에.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에. 예. 이렇게 3개 그리고 더하기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있는 것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라면 교육부 산하에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 그리고 대구의료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려도 금방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4개 정도의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 2019년 자료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에 이 공공 부분의 의료기관의 어떤 개소수 비율로는 한 5.5% 정도 되고 병상수 기준으로는 한 9.7% 정도 됩니다. 외국하고 굉장히 많이 격차가 나죠. 근데 이렇게 9.7%, 약 10% 가까운 병상수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부산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경북대, 칠곡 경북대병원 같은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워낙 크고 병상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집계되는 거죠. 너무 와 닿네요. 자, 오 박사님 숫자로 또 한번 얘기해 보자고. 숫자로 우리나라 네.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늘 뭐 비교하는 뭐 OECD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공공의료 현황 제가 보태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현재 공공병원 수가 22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은 5.7%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병상수 비중은 10.2%가 되는데 OECD 국가랑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생명과 또 그 건강과 직결되는 게 필수 의료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족한 상황으로 좀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18년 응급의료기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미 부산 등 공익센터급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의사가 많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경북 지역이 제일 낮아요. 지자체를 비교하며.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게 기자분들하고 자주 취재원으로서 만나다 보면 공공의료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런 질문을 기자, 언론인한테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되게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렇죠. 질문을 받을 만한 상황이니까 받았을 네. 것인데. 네. 의료라는 건 되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교육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기자도 취재원을 만나서 공공교육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즉 공교육이 기초값, 디폴트이고 예외로 다뤄지는 것들이 이제 사교육이죠. 그렇죠. 학원, 교습소, 뭐 특별한 형태의 사립학교 법인들. 그래서 대체로 그 국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접근성, 뭐 형평성, 공정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는 시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영역이다 보니 이 공공 부분이 기초값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사적인 영역이 있는 네. 것이고 많은 외국들은 OECD 얘기하셨지만 네. 유럽 나라들은 70% 이상의 병상을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에 가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조금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단어가 뭐지? 왜냐하면 그건 의료 아니야? 당신 얘기하는 그것은 그쵸. 그게 보건 아니야? 그게 의료 아니야? 왜 공공의료라고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돼? 자, 어쨌거나 시민의 건강을 첫 번째로 책임지는 곳이자 또 공공의료의 핵심이 바로 지방의료원인데요.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상황과 현실을 빅벙커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시죠. 우선적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니까 지역 부산 시민을 위한 어떤 저희 모토가 시민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동행이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공공의료 사업을 쭉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 지역의 어떤 건강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미충족 의료 부분에 다른 어떤 민간 의료에서 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부분을 갖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지금 부산 경남 군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부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령 공공의료 기관이라고는 지금 저희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부산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목표가 높게 돼 있고 그 공공의료 확충의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나가야 될 길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공공병원이 더 지역사회에 안전망으로서 자리를 잡아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어떤 자격이 되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어떤 건강이 차별되고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코로나19가 알려주었던 어떤 건강 불평등, 재난 상황에서 민간 병원들이 할 수 없는 건강 정책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잘 세팅이 돼서 공공의료가 정말 시민들의 염원에 맞게끔 잘 좀 충원이 돼서 안전망이 좀 잘 지역사회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의료원에 충분한 진료과가 있냐, 그리고 한 과마다 의사 수가 충분히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중환자실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의료지를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의료라고 해서 반드시 취약계층이 찾는 아주 수준 낮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만 제공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좀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대구 의료원이 이제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료원이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제 지속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좀 수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 못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좀 상대적으로 삭감을 해서 하다 보니 예산 편성이 지난해보다 약 10억 경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으로 해서 추가 5억을 편성을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운영비 한 90억 원을 추가적으로 좀 반영해서 대구 의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줄어든다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에 주문할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서 지방의료원이 참 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의원님. 타 예산 대비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비중의 변화가 뭐 소폭 상향?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마다 필요해서 지어지는 기능 보강 사업이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거보다는 아까 이 VCR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공의료를 하는 이 병원들이 기능 보강,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수술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많은 또 건강보험 환자들이 내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설 혜택은 건강보험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들까지도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까지도 같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원금들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는 그거보다는 이게 문제야 해서 주기보다는 조금 더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능 보강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써 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 의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맥락인데 뭐 제가 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한번 해도 될까요? 네. 한마디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막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고 정리된다 싶으면 또 슬그머니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앙정부나 또 그 지방정부에서도 좀 인식 개선을 좀 확실하게 좀 하셔서 자꾸 줬다 뺐었다 이렇게 약 올리지 마시고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네, 또 이런 또 저희들의 방송에서 한마디 한마디들도 다 도움이 되겠죠. 네.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 오 박사님. 지금 뭐 지원금의 규모의 변화가 뭐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뭐 소폭 상승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또 삭감됐다가 욕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규모의 변화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원 결산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020년 결산, 코로나 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0억 원이고 대구시는 한 181억 원 집행했네요. 그래서 2020년 이제 당초 예산이 있고 이제 최종 결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 결산은 1.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결국 그래도 뭐 코로나 이후에 지원금이라는 거에 대해 지금 뭐 쓰임새는 뭐 다른 말씀 해주셨지만은 지원금이라는 게 뭐 줄어들었는지 어쨌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 다른 지원 사업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임순관 병원장님, 이 지자체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래 이렇게 적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적은 겁니까? 시든 시의회든 이제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실 겁니다. 잘 살펴주실 거고 이게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지 잘 감시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뭐 부산시랑 대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출자 출연 기관과 좀 유사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병원 사업장인데, 즉 무슨 연구재단이나 복지재단, 무슨 예술의 전당 이런 것과 유사한 산하기관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리는 것, 그것이 대체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고 특히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다룹니다. 근데 여기가 사업장이잖아요. 예.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투자죠. 그렇죠. 이게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원리 아닙니까? 투자가 끊기면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을 지출로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지출하면 그것이 투자이고 그것이 무형적인 어떤 시민의 건강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경영의 어떤 경영 효율화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투자입니다. 예, 이런 부분 또한 또 지금도 또 새롭게 듣게 되고 또 갖게 되는 시각인 것 같고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아무리 못 가도 병원을 가고 이래야 되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공공의료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조금 더 평등하게 이렇게